네, 오프닝벨 2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2부 첫 번째 순서는요, 한치호 위원님의 경제 포커스 시간입니다. 자,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장이 좀 상승 마감을 했었죠. 그리고 네. 현재도 그 탄력을 이어받아서 현재 코스피가 2,700선, 코스닥은 910선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 네. 코스닥은 2% 지금 그 코스피 1.9% 정도 제가 네네. 이제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99% 정도 선이었었는데 그렇죠. 어제 아마 그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네. 그 장이 상당히 오늘 좀 탄력을 좀 받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런 뜻에서 오늘 우리 전부 다 빨간 거 입고 왔잖아요. 위원님도. 네, 저도 그래서 빨간 거 입고 우리 PD님도 안에 네, 빨간 남방을 입고 맞습니다. 오셨더라고요. 모두의 네. 여문을 담은 것 같은데 이거 같아요. 그 어제 그 FOMC에서 뭐 그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올렸는데 확실하게 그 시장이 예측한 대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예측한 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우리가 예측한 대로 정상화 됐다라고 이제 신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지금 계속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장세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좀 네. 이럴 때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아까 우리 앵커들도 시황 설명해 주셨지만 네네. 그 개인은 팔고 기관에도 사들이는 이런 그쵸. 모양을 좀 보이고 네네네. 있어서 개인들이 이럴 때 좀 단기 수익을 좀 내시는 것 같은데 뭐 좋은 뭐 방법이긴 하지만 아무튼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체력에 맞게 네. 그리고 본인의 여기서 말씀드린 체력은 정신적인 체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쵸. 이따가 네. 저희 뉴스에서도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네. 그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체력적으로 버티셔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연준 금리 인상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시장의 예측대로 이제 금리 인상이 이어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시장은 또 같은 상승 흐름 이어갔지만 좀 단기적인 움직임일 수 있으니 조금은 접근을 조심하셔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이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제 삼성전자가 주주총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네, 그래서 좀 재미있는 기사를 좀 가져오신 것 네, 이 같은데. 기사가 너무 재밌는 그 헤드라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삼성전자 주가 왜 이래요? 맞아요. 답답한 울분을 2030 토로하는. 주총 몰려갔다. 그쵸? 네. 주주가 1,600여 명이나 참석하셨다고 그래요. 작년에는 한 900여 분 참석하셨는데 네네. 올해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1,600여 명의 주주들이 참석을 맞습니다. 하셔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쏟아내셨다고 그러는데 네네. 언론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뭐 질문은 거침없었으나 네. 대답은 정확하고 차분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거친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움이 나게 되겠죠. 네네. 삼성전자 어제 주총에서의 가장 관심사는 GOS 사태, 게임 GOS. 같은 거 느리게 하는 사태, 열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강력하게 주주들이 항의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똑똑해진 동학개미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맞아요. 같이 가져오신 네. 기사가 있는데요. 파운드리 네. 수율은 왜 이렇게 낮습니까? 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율이 결국 주가와 이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파운드리 수율 좀 높여라. 뭐 이런 질문들도 하셨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왜 이렇게 못 받쳐주고 있느냐. 네. 우리는 10만 전자를 기대했는데 지금 7만 전자도 못 되고 있지 네네. 않느냐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이 말씀을 왜 이제 삼성전자 주총을 왜 저희가 그 이슈 삼았냐 하면 이제는 개미들도 소액 주주들도 이 삼성전자처럼 삼성전자 주주가 한 400만 명이 넘는다는데 거의 500만 주주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주주들이 거침없이 이제 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모든 국민이 정치인이다 그런 네, 표현들도 네, 네. 많이 하는데 정치에 네. 관심이 많으신데 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주주 또한 우리 소위 말하는 동학개미들 소액 주주분들도 이제 경제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야지 주가를 올릴 수 있다. 삼성전자는 무엇이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다는데요. 네. 아마 어제 주총장 바깥에서는 그 노조에서 시위도 좀 피켓 시위도 좀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어제 질문 중에 노조에 관한 질문도 있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노조가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삼성전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잘 나가야 되는 시기에 노조도 좀 힘을 합쳐달라. 뭐 주주들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주주는 노조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모두 다 이제 질타를 하고 계신 거죠. 결국 주주들의 이익 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표적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주분들이 강력하게 거침없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그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2030 세대 주주들이 또 늘어났잖아요. 일명 MZ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들인데 이런 세대들이 목소리를 좀 높여주면서 이런 현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제가 그 지난 학기에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네. 대학생이 알아야 될 금융 상식. 음. 그 과목이 학생이 한 36명 정도의 어. 학생들이 들었는데 네. 강의 반응이 좋아요. 근데 뭐 여담입니다만 금감원 칭찬을 좀 한 가지 해드리면 네. 금감원에서 나온 교재 갖고 있거든요. 어. 금감원에서 나온 교재가 딱 15주에 맞게 돼 있어요. 오, 네네. 한 학기가 15주인데 아. 15주에 맞춰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맞춰져 있고 아주 쉽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전공이 꼭 경영학 쪽이나 회계학 쪽 아닌 학생들도 뭐 간호학과나 이런 학생들도 교양 과목으로 듣기가 아주 제일 좋은 그런 과목이었는데 우리 2030 세대들은 이제 모든 면에서 이제 똑똑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거침없이 의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번 선거 과정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주주총회 현장에서도 우리 2030 세대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거침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 또 그리고 우리 동학개미들을 특히 소액주주들을 존중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제 있었던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주주들의 목소리가 이제 한층 더 높아지고 또 강력한 의견을 내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동학개미 운동은 이게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78% 급락하자 뭐 8살 손주한테도 증여를 한 대구 백화점 구정모 회장 이야기인데요. 네, 이거 네. 이 삼성전자 주총 소식과 이 소식을 같이 이제 말씀드리는 게 네네. 연관성이 있잖아요. 네. 현재 대구 백화점이 6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네. 주가가 78% 급락했죠. 그리고 네. 대구 백화점이 휴장했잖아요. 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손주나 자녀, 사위, 뭐 며느리, 손주 해갖고 40억 원어치를 이제 맞습니다. 증여를 했다는 맞아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것은 이제 4세 경영을 위한 해석 아니냐. 왜냐하면 증여세를 적게 내게 되니까요. 그렇죠. 주가가 떨어져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뭐 꼼수 증여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기 때문에 네네. 물론 이게 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증여할 수 있죠. 네.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증여하면 되는 거니까 증여할 수 있는데 다른 주주들 입장에서 네. 보시면 아니 이 회사가 대주주의 것만도 아니고 소액 주주들, 많은 주주분들이 투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주주들한테 좀 동의를 얻는 절차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네네.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절세를 하기 위해서 뭐 자녀한테 하고 그다음에 손자한테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녀한테 한 거는 다시 또 그 자녀들이 자식한테 또 넘길 때는 또 증여세를 2번 내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네네. 보통 우리 이번에 저희가 부동산 사태 났을 때도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자식한테 안 하고 손자한테 아예 손자 손녀한테 이렇게 한 단계 건너뛰어서 증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신 것 같은데 다만 좀 아쉬운 게 현재 7년째 지금 계속 적자인 상태고 주가는 78%나 떨어졌고 네. 뭐 이런 상태에서 증여를 하게 되니까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시고 시기적으로 정상적일 때 증여를 하시고 증여세를 내셨으면 뭐 그렇게 크게 뭐 뉴스거리가 안 됐을 텐데 네. 사실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적자인 상태가 지속될 때 증여를 하시게 되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뉴스거리가 된 거고요. 많은 기사에 보면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으로 차제에 전문 경영인들이 좀 들어서서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는 건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진국 기업들처럼 전문 경영인 체제가 좀 갖춰지고 또 대주주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견제를 하는 전문 경영을 견제를 하는 그런 좀 합리적인 좀 경영 체제가 됐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는 2030세들이 거침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대구 백화점의 소액주들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 네.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뉴스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자, 이제 주가 폭락 상황 속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만큼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좀 사회적 비난은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조금 빠르게 봐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자, 닭고기 담합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 헤드라인에서 네. 좀 전해드렸는데요. 아, 이게 또 어떤 얘기일까요?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 그 육개 네. 닭고기를 생산하는 그 기업들이 지금 담합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네. 처벌을 이번에 받게 됐는데 네네. 그 모든 그 회사들이 내야 될 과징금이 1,758억이랍니다. 네. 1,758억이니까 네네네. 이거 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금액으로 현재 그 되게 됐는데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심정적으로는 1,758억에 0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식품이잖아요. 네, 맞아요. 치킨, 뭐 삼계탕,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 국민 식품인데 네. 국민 식품을 생산하는 이 닭고기 회사, 육개 회사들이 그 담합을 해서 국민들을 기만했다. 이거는 사실 1,758억이 아니라 0 하나 더 붙여서 1조 7천억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 괘씸죄를 더해서. 예, 아니 괘씸죄뿐만 아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검찰에 고발된 4개 회사도 있고요. 네. 검찰에 고발된 4개 회사 말고 나머지 회사들은 왜 그 과징금을 더 많이 제일 많이 낸 하림이 제일 많이 400억이 네, 네. 넘게 냈다는데 네. 하림을 왜 제외시켰냐고 했더니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해준 거네요. 예,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네. 사실은 그 검찰 그 고발도 좀 면제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나머지 회사 4개 회사는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주장하시는 게 여기 기사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5년부터 2017년까지를 했다는데 2015년인가 2013년부터는 정부에서 이제 닭고기가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출하량 조절을 하라. 뭐 그래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농림부에서 그렇게 요청해서 그랬다고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했던 것도 일단 문제가 되는 거고요. 농림부에서 출하량 조절을 했다는 것도 사실은 이 육계 협회에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로 이 육계 가격을 결정하는 게 육계 협회 이런 그 세 개 단체에서 결정을 하는데 육계 협회의 각 회사들의 그 대표 회사들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에서 주로 이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뭐 출하량 그다음에 그 생산량. 출하된 걸 다시 사서 냉동시키는 과정.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그 생고기를 사서 냉동을 시키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고기를 냉동시켰다는 거는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더 이익을 많이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나쁜 거죠.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모범을 보여줘야 될 육계협회에서 그렇죠. 이런 협회 차원에서 이거를 담합을 했다? 이것은 진짜 어떠한 이야기를 들으셔도 비난을 받으셔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네. 치킨값이 얼마입니까? 아, 치킨 2만 원 넘어갔어요. 2만 원 넘어가지 넘었죠. 오래됐고요. 네. 지금 배달비까지 하면 최하 2만 5천 원 정도는 좀 생각을 맞습니다.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서민의 음식이라고 네. 그랬던 치킨값이 이제는 이제는? 서민 음식이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많은 분들이 그 국민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괘씸하고 화가 그렇죠.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여러분들 치킨 시키실 때 네. 그 과징금 어디가 제일 많이 냈는지 좀 잘 보시고 시키십시오. 그래서 어디 치킨을 쓰는지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여름 되면 이제 삼복 되면 이제 복날 되면 대부분 삼계탕들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 어디 치킨이 좀 잘 보시고 좀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서민의 음식, 국민의 음식인 치킨인데 이러한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런 담합은요, 시장 가격 상승으로 최종적으로 피해를 입는 거는 저희 소비자들이잖아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명예도 내던지고 세상을 떠난 재벌들이라는 이런 기사 가져오셨는데요. 자, 이것은 시사저널 어제 시사저널 기사인데 얼마 전에 그 김정주 회장님이 그 운명을 달리하셨잖아요. 그 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저도 네. 김정주 회장님은 저하고 뭐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네. 김정주 회장님 하신 일을 보면 그 푸르메 어린이 재단이라고 아. 푸르메 그 장애 입은 어린이들 그 재활하는 그런 네. 그 하는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이 만들어진 지가 거의 20년이 넘었어요.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근데 이 재단이 목표가 뭐였었냐 하면 그 어린이 재활병원을 만드는 거였어요. 네. 이 재단을 처음 만드신 그 이사님이 이 재단을 만들게 된 계기가 본인이 이제 독일 유학을 갔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네. 마지막에 돌아오시기 이제 전에 이제 한번 여행을 가자 그래서 갔다가 음주운전차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그 사모님이 좀 장애를 입으셨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해외에서 치료받았던 장애 재활 시설과 우리나라에 오니까 너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시고 이제 이 프롬의 재단을 만들어서 네. 어린이 재활병원을 만들자라고 준비를 하셨는데 넥슨에서 제가 알기로 250억인가 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 마포 상암동에다가 네. 어린이 재활병원을 만들었습니다. 네. 넥슨 푸르메 어린이 네, 들어본 재활병원을 것 같아요. 만들었습니다. 네, 네, 네. 땅은 그 마포구에서 대주시고 네. 건축비는 넥슨에서 대주시고 해서 많은 그 분들이 성원에 입혀서 어린이 재활병원이 만들어졌는데 더 그 고무적인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발을 디뎠으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진짜 재활병원이 필요하다. 이런 그 뜻을 가지고 또 재활병원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사실 그 재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국립재활원에 들어가시려면 정말 힘듭니다. 수유리 서울 수유리에 있는 국립재활원 들어가기 힘든데 이런 재활병원들이 생기셔서 힘들게 그 투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실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근데 김정주 회장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뭐 보도를 보면 여러 가지 뭐 사건 때이 있었지만 다 무죄를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상하셔서 좀 그런 일을 당하셨다는데. 네. 사실 그 우리나라 재벌들이 뭐 스스로 이제 세상을 등지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뭐 검찰 수사를 받으시다가 등지신 분들도 있고 스스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뉴스를 오늘 꼽았냐면 저희가 최근에 오늘만 좀 빨간색이었지 주가가 계속 안 좋으셔서 그쵸. 우리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마음 속상하시고 네. 막 스트레스 받으시고 하실 것 같아서 네네. 그러시지 말라고. 그 제가 서두에도 계속 그 체력을 잘 키워야 된다. 육체적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체력도 잘, 체력. 그다음에 경제적 체력도 잘 키워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마음의 체력도 잘 키우십시오. 네. 어차피 주식 시장은 나만 혼자 뭐 손해 보는 세상의 상황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고 하니까. 본인의 적당한 그 체력에 맞는 투자를 하시면 마음 상하실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요즘에는 하루에 2번뿐이 안 봅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수 후보자 바꾸자 쌍용차 매각 작업이 안개 속으로 끝났다. 이런 이게 기사입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쌍용차 인수를 이제 하기로 한 데가 에디슨 모터스잖아요. 네네. 계약은 했는데 마지막 절차가 이제 채권단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법원에서 이제 회생 절차를 승인을 그렇죠.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상거래 채권단,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돈을 그냥 빌려준 채권단이 아니라 물건을 주고 용역을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돈을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인 거죠. 그래서 특히 상거래 채권단이 중요한데 상거래 채권단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이게 채권 상관계율이 낮다, 상환이 낮다. 이게 3%도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 계획에는 3%를 냈는데 이번에 1.75%인가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납품했는데 17,500원 준다는 거예요. 1.75% 준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분들은 이제 나머지 이제 출자 전환 한다고 하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말이 안 된다. 이걸 더 높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시 회의를 하신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서울보증보험에서는 그 현재 회생 계획안을 다시 좀 심사해달라고 법원에다 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현재 그 쌍용차 측에서는 이게 이제 확정된 게 아니고 법원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면서 또 수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쌍용차 인수에 있어서 에디슨 모터스가 계약할 때부터 약간씩 잡음이 많았었죠. 뭐 현재 투자 금액이 너무 적다. 돈을 빌려달라고 너무 많이 한다고 산업은행에서 스스로의 자금이 없으면 물러나라 뭐 이런 강력한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번에 또 그 상거래 채권단에 강력한 반발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올바르게 지금 현재 매각을 하는 건지 올바른 인수자가 나타난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올렸는데요. 쌍용차 아직 상표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제3자 인수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회사가 당장 좋아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제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뉴스로 올려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통계 오류는 중복이다. 정점 오차는 평균 탓이다. 방역 기본까지 흔들린다. 이런 기사를 가져오셨네요. 오늘
아시다시피 코로나 그 감염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62만 명으로 지금 통계 나왔습니다. 어제 얼마였죠? 40만 명이라고 그쵸. 그랬잖아요. 그 하루 만에. 어제부터 통계가 지금 오류가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그런 같아요. 거죠. 이 통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 통계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방역 준비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병실도 준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많은데 어제 40만 명인데 오늘 62만 명, 하루 사이 22만 명이 20만 명. 늘었는데 어제도 사실은 그저께 저녁 9시 현재 45만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가 다시 40만 명으로 정정했으니까 뭔가 이 통계가 오류가 그렇죠. 난 거예요. 그래서 65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제 오류 난 것까지 합쳐서 아마 오늘 같이 는 것 같아요. 아. 한 50만 명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네. 계속 지금 정점이 뭐 37만 명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었었는데 네네. 이미 50만 명, 40만 명을 넘어가는 수준이어서 이 통계 오류가 되다 보면 방역의 기본까지 흔들린다. 그래서 제발 물론 바쁘시고 힘드신 건 압니다. 근데 통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대선 불복하시는 분들이 부정선거다 주장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뭐냐면 뭐 투표함도 투표함이지만 네. 혹시 그 전산 통계 이렇게 손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네. 이런 통계를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이제 국민들이 믿는다. 네. 아까도 서두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2030 세대들은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그렇죠. 잘해요. 그래서 통계를 잘못하시면 네. 뭐 당연히 지적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계가 좀 정확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코로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현재 62만 명 확진됐고 사망자도 459명으로 그 제일 많은 오는 날이었다고 하니까 다들 코로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서 통계 부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